자, 성우하이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성우하이텍 현재 8,690원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오늘도 시가를 좀 강하게 열어놓고 가격을 좀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시가를 이평선 아래에서 가격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적인 흔들림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자, 왜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죠. 최근 자동차 부품 업종 쪽에서 전기차 전환의 흐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우 하이텍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느냐? 지금 완성차 실적이 견조한데도 부품주는 속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상승은 하는데 속도가 제한되는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런 상승 추세가 다시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수익이라고만 좀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우리 흐름 어떻습니까? 상승 속에 계속적인 이런 눌림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지금 반복적인 막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높여지고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상승 후에 우리가 반복적인 눌림 구조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 고점이 어디였죠? 9,193원 23일 날 만들어졌었는데, 그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는 모습이 지금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전 저점 8,000원대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위는 지금 막힘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8,000원대는 깨지지 않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분명히 단단한 지금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1선 지금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눌릴 때마다 그 선 위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추세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거래량을 보시면요. 지금 이런 급등을 만들었을 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후로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는 듯 했지만, 오늘은 거래량이 또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결과적으로 지금 투매적인 성격보다는 정리 구간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속의 눌림 구조가 좀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구간,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가를 이평선 위에서 시작하기도 했다가 시가를 이평선 아래에서 시작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렸다가 눌려버립니다.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요, 사실 개인분들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계속적인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추격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좀 눌리면서 이탈로 착각하고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탈처럼 보였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 공포 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구조는요, 개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누가 이런 가격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기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전에 이런 상승을 만들었던 흐름도 연속적인 매수세를 만들어 가면서 연기금도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흔들림을 만들면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급등락을 만들고 있는 게 누구다? 기관이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개인분들은 계속적인 흔들림에 왔다 갔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매물을 오히려 던지는 성격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매물들을 누가 받고 있다? 기관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는 우리가 이 주체가 가격을 만들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정리 구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다음 단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9,100원에 대한 상단에 대해서 계속적인 테스트가 열리고 있는데, 자, 이런 테스트가 열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 전에 만들었던 이 가격대, 이 매물대에 거쳐서 전에도 많이 걸려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9,100원대에 대한 테스트 물량은 이 매물대에 대한 테스트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 상단에 대한 가격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요,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지금 같은 구조, 그냥 기업적인 특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업적인 가치가 있어야 이런 구조라는 걸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같은 구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좀 보면요. 윗꼬리 한 번에 멈추면서 눌림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가가 얇아지면 겁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계속적인 급등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성우 하이텍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1월 13일 날 이런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걸 토대로 가격을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상승을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만들어 간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승 파동을 왜 만들어 가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 이런 상승 파동에서 시세 차익을 통해 우리가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중 그럼 왜 높여요?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분들이 사실 이런 흔들림에 제일 많이 당하시죠, 개인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손해볼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시세 차익을 통해서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하셔서 우리들의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100원대가 테스트가 되면 다시 한번 가격 상단에 대해서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가격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이런 시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이런 구간에서 특히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금요일입니다. 장 마감하는 날이 온다고요. 장 마감하면 주말만 있습니까? 월요일 3일절이 있어요. 그때 전에 한 번쯤 강한 시세를 만들기 좋은 날이 바로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금요일 날 좀 주목하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자, 금요일에 우리가 이런 시세 차익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가 영상으로 이런 타점을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장중에 나오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시가를 이평선 위에 움직임을 가져가고 가격을 눌러버려요. 그런데 전날에 보시면 시가를 이평선 아래에서 시작해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이평선에 대한 지지는 다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흔들림을 가져갈 수 있기 가장 좋은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건데 지금 같은 흐름들은 장중에 보통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잡아드렸는데 좀 타점을 많이 놓치다 보니까 이제 좀 방법을 바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적인 타점을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장중에 강한 흐름이 나왔을 때 30분 전후로 해서 타점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로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면 유료 아니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방법 간단해요.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이라고만 인증을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들 좀 잡아드리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타점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좀 타점을 잡아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드리냐. 일단 이평선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평선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어떻게 본다? 호가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호가에서 장
초반부터 어떤 움직임이, 어떤 주체가 들어와서 지금의 주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개인이 만들고 있는지, 기관이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판단이 나왔을 때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평선 정배열의 초입의 구간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차트만 봐서 우리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차트는 근거일 뿐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날 어떤 재료가 터졌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재료가 식고 이평선이 어떻게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이라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잡았던 종목들로 제가 이런 타점과 대응에 대한 기준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먼저 하나오션을 좀 보실 텐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문제를 드렸냐면 1월 5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죠. 11만 8천 원에 좀 잡으셔라. 그러면서 목표가 14만 5천 원대까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간 매집 포착 확인했고 정배열 전환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 5일 날을 좀 보시면 이날이었습니다. 시가 11만 4,90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죠? 11만 8천 원에는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4만 5천 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 여기까지 좀 잡아드렸죠. 자, 당시 이 미해군 MRO 사업 본격 진출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지, 그러면서 보수라는 고부가 가치에 대한 산업으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여기에 지금 북미양 함정 수출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면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좀 정배열이 하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하면서 그때 거래량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호가 또한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포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흔적들이 너무나 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에서 좀 차분하게 비중을 채우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권까지 충분히 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인데요. GST는 사실 수익보다도 대응이 좀 더 중요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날 또 어떻게 드렸냐면 1월 6일이었습니다. 1월 6일 날 이렇게 드리면서 GST 향후 구간에 대한 전량의 매도와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격이 과열됐고 매도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젠지 보여드리면 1월 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날 전 고점이었죠. 전날 1월 5일 날 최고 32,800원을 찍으면서 좀 강한 이런 흐름을 좀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당시 엔비디아 열풍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랭식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액체 냉각에 대한 기술이 핵심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차트에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서 꽤나 매도 물량들이 심상치 않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더 이상 욕심부릴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후에 큰 변동성까지 좀 나와주면서 흔들렸지만 저희는 이미 수익까지 확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계좌를 오히려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다음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게, 자, ABL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날 어떻게 문자를 드렸냐면요. ABL 바이오 18만 8천 원에서 잡으셔라. 목표는 24만 5천 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언제였냐?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1월 23일 금요일 날 좀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좀 조금 목표가까지 어느 정도 잡았다는 겁니다. 자, 1월 23일 이때였죠. 시가 18만 원에 시작해서 제가 18만 8천 원에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고가 전에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슈팅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수익을 좀 보셨는데, 이때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기술 수출의 계약에 대한 산업적인 신뢰도가 차트에 먼저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길었지만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는 하방에 대한 견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이미 구조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25만 원대까지 큰 수익을 좀 만들면서 우리한테 좀 수익으로 만들어진 종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좀 복귀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큰 수익보다도 안정적인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렸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타점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번호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10-2472-6550으로 구독이라고만 인증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이유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다? 기업에 대한 가치에서 나온다. 자, 결과적으로 이런 주포들이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명분이라는 게 들어와야 됩니다. 명분 없이 추격적인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분이 어디에서 나오냐? 기업의 가치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자동차 자체 부품 전문 기업이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최근 연 매출이요, 3조 원대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이 정도면 덩치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다. 자, 영업이 또 지금 흑자를 기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PM도 지금은 한 자릿수 중반에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원가 관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PER을 좀 보시면요. PER을 좀 보시면 한 자리 수준입니다. 업종 평균 대비 부담이 큰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기업은 아직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여지가 좀 남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율도 굉장히 안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흔들릴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전환 흐름 속에서 경량화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 배터리가 지금 무게를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경량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을 때 이런 상승이 어떤 게 필요하다? 바로 재평가라는 게 필요하다. 이 재평가가 결과적으로 지금의 가격을 만들고 있는 주체에 대한 명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상승 속의 눌림 구조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성우하이텍 부분은 계속적으로 상방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9,000원대 매물대에 들어왔을 때 한 번 더 흔들림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 우리가 전에 보시면 이 9,100원, 9,000원대의 매물대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전에 고점을 만들었을 때 이 9,000원대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단을 만들기 위해서 9,100원대 여기 매물대에 대해서 이런 급등락을 만들어 가면서 재평가가 완료됐을 때 어떻게 다시 한번 대시세를 만들어 갈 건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이라는 건 이런 급등락 속에서 우리들이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그냥 수익을 그냥 우리 지금 저축도 똑같잖아요. 그냥 예전처럼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만 있으면 수익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굴려야 돼요. 이런 상승 파동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수익이 10% 가져갈 것도 50%, 뭐 100%까지 극대화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야, 너 어떤 종목에 투자했길래 수익이 뭐 이렇게 나왔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상승 파동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야, 이런 거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했던 것도 제가 기준을 드린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승 파동, 우리가 저점에 대한 이해와 고점에 대한 이해만 충분히 있다면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온다? 이런 거래량과 이평선에 대한 기준, 그리고 호가창에 들어오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서 장 초반에 어떤 주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장 초반부터 바로 강한 움직임을 줄 수도 있고요. 장 초반에 테스트를 하다가 장 중반에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우하이텍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